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화가 강세황의 피금정도 그리고 피금정이 있었던 강원도 김하군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강세황의 피금정도, 이 피금정이 그 조선시대 강원도 금성현, 해방 당시에는 미스복 강원도 김하군 금성면 방충리에 있었고요. 현재 북한에서는 그 김하군 김하읍 금성천 부근에 있었던 곳으로 생각되는 피금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미술의 문외한이고 특히 뭐 조선시대 그 그림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그 유튜브를 보시던 어떤 분께서 그 금성현하고 그 김하군에 대해서 그쪽 유튜브 북한 택리지 제가 하던 걸 보시고 나서 댓글을 달아서 그 피금 정도에서 관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로그에는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피금 정도에서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그 피금 정도하고 또 김하군 금성면 주변의 그 어떤 지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사항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조선 회화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강세왕이 1789년에 그린 피금정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금정은 금성 아래 남대천변을 따라 나 있는 대로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북한에 있어 지도를 찾을 길이 없었는데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대충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신 지도와 책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만 책 서명과 지도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유튜브에서 향토백과 대사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없는 것 같은데 책 서명과 출판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왕이 그린 피금정도에 그려진 산세는 정성과 김홍도가 그린 피금정도의 산세와 달리 아주 웅장합니다. 강세왕의 피금정도가 사이적인 그림이라고도 합니다만 실제 피금정 부근에 있는 산세를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확인하고 싶어 피금정 근처의 산세가 실제로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정선의 피금 정도는 경파산이라고 하셨는데 강세왕의 피금 정도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경파산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몇 주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답글을 올린 것인데 그거를 이제 과정을 제가 이제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며 역사, 미술, 한문 등 문화에 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미수복 강원도 김하군 출신이었기에 실향민 2세로서 이북 지역의 지리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금정에 관한 아래 저의 답변은 미술사적 고려가 전혀 없이 산천은 의구하다는 지리적 상식에만 기초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첫 번째, 피금정에 관한 북한 및 일제시대 자료에 관하여 현재 북한의 지리에 관한 책으로는 2000년 초 남북한 관계가 유화 분위기에 있을 때 남한에서 영인된 북한의 조선향토 대백과가 유일합니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책방에서 한지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강원도 김하군 항목에는 피금정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북한 관련 지리도서를 일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장된 조선지리전서 중에서 강원도 편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하군을 살펴보았지만 피금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일제시대 금성면에 사셨던 박수근 화백의 부인 김복순 여사, 그리고 한국교회음악의 아버지 박재훈님의 회고록에서도 피금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김하군민회에서 김성면민회, 여기 김하군민들은 이제 금성을 갖다 다 김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김성면민 회장님인 한동안 회장님께서 지지난주에 이제 사모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문상을 갔다가 거기에서 여쭤봤어요. 그분이 한 1932년생 정도 되셔서 90세가 넘으셨는데, 잘하실 때 피금정을 보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피금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일제시대 이전에 지금 피금정은 없어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가 아니라 이미 일제시대에 이제 이전에 사셨던 분도 피금정의 존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책으로는 해방 당시 소련군의 군사 지도를 번역해 경인 문화사에서 복각한 최근 북한 오만문지 1 지형도 상하권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과 같은 일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피금정은 20세기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존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금성현 관하도가 여러 남아 있어서 피금정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 지도에서 피금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금정은 김하에서 고개를 넘어 금성천을 건너 금성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 지도에서 빨간색이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해설하자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즉, 강원도 중부에서 북강원도 초입 분지에 놓여 있는 금성현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김하현에서 고개 넘어 금성현으로 가는 관대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조선시대 국도였으며 일제시대 금강산 관광철도가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천에서 금성으로 넘어가려면 백암산, 접근산, 대성산, 복주산 등 1000m급으로 이어진 현 휴전선 아래쪽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중 백암산과 접근산 사이에 해발 480m 주파령이라고 하는 오래된 고개가 있어 이 일방적인 내리막길로 금성천, 금성현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부근에는 휴전선 전망대가 있어서 멀리서 금성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금성현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지도 중에서 피금정 아래 남대천이 흐르고 그 아래 작은 샛강이 남대천과 합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샛강이 어디인지는 구글 위성 지도를 보아도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구글 위성 지도에 금성천이 니은자로 굽이쳐 부르는 부위를 확대해 보면 위와 같은 지도를 추출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대체로 이 다리 주변에 금성천 건너편에 피금정이 위치했다고 상정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위 그림에서는 금성천이 남대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성천입니다. 그 옆에 김학의 직목령이라고 쓰여져 있는 왼쪽으로 김하현으로 내려가는 하천의 이름도 남대천이라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현재 휴전선 접경지대의 금성천 주변의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지도는 해방 당시 김하군 전도입니다. 이 중에서 금성면 지역만을 5만분의 1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구글 위성 지도를 캡처해서
해방 당시에 9개, 금성면 9개 리를 제가 삽입을 해 보았습니다. 이 지도에서 방충리가 금성현 관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 김하군 김하읍 읍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북한 김하군 지도입니다. 지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내에 그 조선지리전서 강원도 편에 보면요. 거기에 북한 김하군 김하읍의 그 옛 금성면 방충리의 주요 지점이 약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피금정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래 김홍도와 강세왕의 그림 방위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화면에 보이는 위성 지도의 오른편에서 왼쪽을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피금정을 파악을 하는 데에서 경파산이라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지금 구글 위성 지도에서도 경파산의 위치는 파악이 됩니다. 경파산은 피금정도에서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곳입니다. 즉 아래쪽 금성천을 따라 형성된 금성현을 지나 오른쪽에 약간의 평지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부터 경파산 쪽의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금강산 또는 함경도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설명을 하겠지만 구글 지도에서 겸재정선이나 이인문은 좌측 하단에서 경파정을 보고 그렸으니 경파산이 보였을 것이고 중간 하단에서 좌측 하단 쪽을 향해 경파정을 보고 그린 김홍도나 강세왕의 그림에서는 경파산이 아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도임에도 김홍도와 강세왕의 그림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좌측 하단이 김화현에서 금성현으로 내려가는 관대한 내리막길이므로 김홍도는 사실적으로 그렸음에 반해서 강세왕은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다소 과장을 섞어서 약간 사회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천은 금성현을 둘러싸고 니은자로 흐르고 있습니다. 금성천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금성현을 끼고 급하게 서에서 동으로 꺾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남쪽으로 과격하게 꺾입니다. 피금정은 금성천 건너 북쪽 금성현 쪽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금정도에서 중요한 대목은 피금정의 위치보다 어느 지점에서 피금정을 그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 방위를 우선 파악해야만 피금정도의 구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재정선은 남대천의 남서쪽에서 북쪽 강안에 있는 피금정을 그렸습니다. 5만분의 1 지도에서 경파산이 금성면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중에 하나가 경파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문의 피금정은 겸재정선의 그림과 구도가 비슷하며 보다 또렷합니다. 따라서 뒤쪽 산봉우리 중에 하나가 경파산일 것입니다. 겸재정선의 피금정과 같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김홍도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피금정도를 그린 것 같습니다. 피금정 옆에 소나무가 이어져 있는데 그 옆으로 오솔길이 길게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오른쪽은 하천이 아니라 전답일 것입니다. 동시에 피금정 왼쪽은 금성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왼쪽 멀리 소실점은 김하현 쪽인 것 같으며 거기서부터 관대한 내리막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북쪽에 경파산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겸재정선의 피금정도와는 다른 구도가 되었습니다. 강세왕이 1788년 그린 피금정도는 금성천을 건너 금성현의 관아가 있는 쪽에서 강 건너쪽을 보고 그렸습니다. 즉 동북쪽에서 서남쪽을 보고 그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북쪽에 있는 경파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김홍도의 그림과 비슷한 구도이지만 약간 웅장해 보입니다. 피금정을 따라 소나무가 이어졌고 그 옆으로는 오솔길을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저희 가정이 맞는다면 김홍도의 오솔길과 비슷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것이 보다 사실적이며 1788년 강세왕의 것은 사회적인 성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성천 왼쪽은 내리막길인데 강세왕은 경사가 급한 과격한 산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김홍도가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재정선과 이인물은 금성현에 위치한 피금정을 남대천을 건너기 전에 그렸으며
김홍도와 1788년 강세왕은 남대천을 건너 금성현 관하로 와서 피금정을 그렸는데 겸재정성과 이인문은 그림의 구도가 비슷한데 반하여 김홍도와 1788년 강세왕 간에는 전자보다 큰 격차를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 강세왕의 1789년 피금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세왕의 1789년의 피금정도는 선명하지 않으나 우측 중간 가장자리에 피금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큰 산을 두고 오른쪽이 남대천이 됩니다. 이 경우 1788년에 피금정도를 그렸던 동북 쪽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그린 그림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산은 북쪽의 경파산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성현 남대천 주변의 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성현 해방 당시에 김학운 금성면 방충리 현 북한 김학원 김하읍 지역의 구글 위성 지도를 돌려보면 아쉽게도 스트리트 뷰는 아직 허용이 안 됩니다. 즉 지면으로 내려가 고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글 지도상의 금성천 주변을 아무데나 클릭하면 구글 지도 우측 하단에 산의 높이가 표기됩니다. 대체로 400에서 500m급의 고도가 표기됩니다. 강세왕의 그림에서처럼 웅장한 자태는 아닙니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하현에서 내려오는 길은 관대한 내리막길이고 또 그 주파령에서 내려온 길은 남쪽의 1000m급 산에서 북쪽 금성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길이라서 강세왕의 그림처럼 남대천 강안에 높은 절벽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세왕의 1789년 피금정도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정중앙에 큰 산맥이 있고 그 왼쪽에도 강줄기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김하현의 지형은 왼쪽이 산지라서 오른쪽으로 일방적인 경사가 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성천이 금성현 앞에서 니은자로 과격하게 꺾여 흐르다가 그 끝부분에서 다시 남쪽으로 과격하게 꺾이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구도는 아닙니다. 미 구글 지도의 중간 우편에서 강줄기가 굽이치는 부위에서 구도를 잡는다면 강세왕의 화면 같은 구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강세왕이 그림에서 생략한 하단 부위를 굳이 재생해 본다면 오른쪽에서 금성천이 흐르다가 아래쪽에서 굽이쳐 왼쪽 위쪽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겸재정성과 이인문의 피금정도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그린 비슷한 구도입니다. 김홍도와 강세왕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그렸습니다. 강세왕의 피금정도는 1788년도의 그림이 1789년도의 것보다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강세왕의 1789년도 피금정도의 정중앙에 있는 거대한 산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강세왕의 마음속에 있는 산을 과장해서 사의적으로 그렸다고 하면 상상의 산이므로 굳이 현실적인 산과 무리하게 연관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하현 주변의 현실적인 산세를 약간이라도 참조하였다면 두 가지 가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성천 주변에 400m에서 500m 산을 확대한 경우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위에 보다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과격하게 눈앞에 당겨서 묘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강세왕의 피금 정도와 그 주변 정세를 제 나름대로 파악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성현을 가본 적도 없고 또 그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어느 대목에서 틀렸는지 그것을 제가 배울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